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영화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의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어쨌든 다행히 할리우드 킬러가 언론과 영등 위에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선전했으나 조만간 공룡들이 들이닥치니 안심하긴 이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런 기사들의 댓글들을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동일한 지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로 심파입니다. 정확히 심파라는 단어를 쓴 댓글만 골라서 이 정도지 툭하면 질질 짠다 등의 같지만 다른 표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파는 할리우드에 대항하기 위한 우리만의 기술이라는 건 틀림없지만 그렇다 보니 절대 다수의 한국 영화가 심파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바람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심파는 한국 영화만의 전유물일까요? 할리우드에는 심파 영화가 없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거기도 우리와 똑같지는 않지만 생김새는 달라도 결국 감정을 가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심파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와 상당히 유사한 드라마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위기의 주부들 같은 드라마를 두고 일명 소프 오페라라고 하는데 사실상 막장 드라마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영화처럼 심파가 힘을 실어주는 영화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니콜라스 스팍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지지 않을 심파가 제 몫을 톡톡히 했죠. 다른 게 있다면 북미에서는 이런 영화가 흥행해서 결코 대대적인 성공까지 거두진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니콜라스 스팍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조차 더 이상은 북미에서 힘을 못 씁니다. 동일한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으로 인한 피로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그의 영화들은 단 한 번도 1억 달러를 돌파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북미의 역대 흥행작을 살펴보면 심파의 영향력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흥행작 중에서 한국 영화만 놓고 보면 대부분이 심파의 비중과 역할이 크지만 할리우드는 감성주의를 내포할지언정 한국 영화처럼 노골적으로 눈물을 쥐어짜내려는 영화는 극히 드뭅니다. 이런 차이는 역대 흥행작을 100위까지 비교해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띱니다. 그나마 타이타닉 정도를 제외하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왜 이렇게 다른지는 사회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깊이 복잡하게 파고들 것도 없이 그냥 자본과 시장 규모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와 달리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한정적입니다. 단적인 예로 신과 함께의 CG에 대한 지적이 있자 김용하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한국 영화로서 투입할 수 있는 제작비 한도 내에서는 최상의 결과물이라는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말인즉슨 할리우드 영화와 달리 한국 영화는 극장이라는 공간 내에서 관객에게 줄 수 있는 또는 줘야 하는 시청각적 쾌감을 성취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가 할리우드에게 기술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영화에 투입할 수 있는 자본과 시장의 규모에서 갈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 영화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소비됩니다. 해외에서 한국 영화를 소비하는 관객층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해외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아예 배제하고 제작비를 책정해야 할 정도일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초 대박을 터뜨려봤자 1000만 관객이란 얘긴데 1000만 관객을 돌파해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채 1억 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작사나 투자사에서 이 영화가 실패하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심정으로 도박에 가까운 베팅을 해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참고로 작년을 기준으로 할리우드에서는 전체 수입이 1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영화가 70편이 넘습니다. 게다가 할리우드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도 흥행에서 실패하더라도 다른 영화로 손실을 만회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한국 영화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0만 관객을 노리고 영화 한 편을 제작했는데 1000만은커녕 500만도 못 채우면 진짜 그 회사는 문 닫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으니 제작비가 적은 대신 관객의 감정에 호소하는 영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덩달아서 관객들도 한국 영화는 굳이 극장에 가서 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할리우드가 장악한 시장을 비집고 들어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판국이니 한국 영화는 심파에 의존하는 걸로 고착화된 거죠. 물론 TV 드라마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잘 먹힌다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할리우드의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심파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잠시 보여드릴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신파를 대하는 모범적인 태도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유심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J.J. 에이브럼스가 연출한 스타트렉 더 비기닝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건 이 영화의 도입부입니다. 크리스 햄스워스가 연기한 조지 커크가 적의 공격을 받는 와중에 모두를 탈주시키지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불가피하게 우주선과 함께 자폭을 감행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조지 커크의 아들이자 스타트렉 시리즈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제임스 T. 커크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한 채 숭고한 희생을 치르고 마는데 이 안타까운 장면을 한국 영화와는 확연히 다르게 연출합니다. He's beautiful. George, you should be here. Impact alert. Let's call him Jim. Jim. Okay. Jim it is.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한국 영화였다면 음악부터 아주 심금을 울리는 애절한 선율을 깔면서 두 사람이 서로 보고 싶네 어쩌네 하다가 별의별 노골적인 대사를 다 토하는 동시에 1리터의 눈물을 쏟았겠죠. 예를 들어 제가 판토라를 보다가 질색했던 장면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결말부에서 죽음을 앞둔 주인공이 가족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장장 6분 동안 이어집니다. 게다가 왜 자신이 이 꼴을 당해야 하냐면서 관객의 감정을 후벼 파서 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슬픈 장면인데 말이죠. 두 번째 영화는 제가 올해 참 인상적으로 봤던 조셉 코신스키가 연출한 Only the Brave입니다. 이 영화는 지난 2013년에 미국의 산악지역 소방대원들에게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당시 이들은 산불을 잡기 위해 최전방에서 힘쓰다가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길을 피하려고 했으나 워낙 큰 화재라 그 자리에서 모두 사망했는데 감독은 이 장면을 아주 짧게 처리합니다. 불길을 힘겹게 견디는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소방대장의 부인이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사람으로부터 전해지는 슬픔은 사실상 외마디 비명과 더불어 차에서 아주 잠깐 힘들어하는 게 전부입니다. 다른 가족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우연히 소방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짊어져야 했을 죄책감도 결코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이 두 편의 영화가 갖는 공통점이 뭘까요? 심파도 심파지만 스탠바이 웬디의 가이드립에서 말했던 것처럼 캐릭터를 지나치게 가학적으로 다루면서 그 고통을 전달하는 걸로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으려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실화나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영화라면 절대 누군가의 고통을 고민 없이 가볍게 전시하는 건 삼가야 하는데 한국 영화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건지 종종 볼거리로 전락시키는 과오를 범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 영화에 신파가 있다는 것만으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더한 거지만 제가 싫어하는 신파의 3요소라는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도는 지켰으면 합니다. 흥행도 중요하고 할리우드 영화에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과도한 신파에 의존하다가는 결국 제사를 깎아먹는 꼴이 되고 말 테니까요. 자칫하면 막장 드라마처럼 점점 더 극단적인 신파를 추구하게 될 것도 같은데 진심으로 제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